말이 어떻게 무기가 되고 또 평화를 위장하는지, 외교와 안보의 세계에서 언어 세탁이라는 게 현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오늘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생각해 보세요.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 이름이 정직한 존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저자가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언어학자 놈 촘스키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끔찍한 무기에 일부러 평범하고 친근한 이름을 붙여서 그 파괴적인 본질을 교묘하게 감추는 거죠. 일종의 기만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언어 세탁입니다. 마치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처럼요.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아주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해서 대중의 비판적인 생각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여론 조작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언어 세탁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정말 끔찍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리틀보이, 팬맨. 꼭 어린아이 별명 같죠? 하지만 이 이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무기였던 원자폭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순진한 이름 뒤에는 수십만 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린 그런 참혹한 현실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런 언어 조작이 그냥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 군사 용어 속에서 아주 교묘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그 실체가 더 명확해지죠. 부수적 피해라는 단어, 그 뒤에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죽음이 있습니다. 외과적 차격이라는 말은 사실상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공습인데 이걸 마치 아주 정밀하고 깨끗한 의료 행위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저자는 바로 우리가 속한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언어 세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한미동맹 현대화. 어떠세요? 정말 멋진 말이죠. 낡은 동맹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자는데 이걸 누가 반대하겠어요. 하지만 과연 그 의미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마냥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우리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대화라는 아주 매력적인 포장지 안에는요, 사실상 한국의 군사적, 경제적 부담을 더 늘리고 더 많은 의무를 지우려는 미국의 계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저자에 따르면 그 핵심에 바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런 모호한 이름 대신에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올바른 이름, 즉 정명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반도의 미군 해외 발진 기지화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야말로 한반도가 대만 같은 다른 지역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언어의 힘은 동맹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죠. 이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언어를 통해 어떻게 뒤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용어는 바로 사과 필요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본이 계속 사과했는데도 한국이 자꾸 새로운 걸 요구하니까 이제는 지쳤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이 피해자다. 이런 감정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아주 교묘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건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거부의 문제라고요. 문제의 본질을 피로감에서 책임 회피로 다시 되돌려 놓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골대 이동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대를 계속 옮겨서 골을 못 넣게 하는 것처럼 한국이 이미 끝난 합의를 뒤엎고 자꾸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서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비난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더 발전하면서 과거의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진실을 향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건 규칙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진보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사례들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언어에 민감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의 결론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철학자 하이데거의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을 인용합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외교와 안보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에서 언어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건 게임의 규칙을 정하고 승패를 가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거죠. 이 모든 설명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사용한 단어들 속에는 과연 어떤 의도와 권력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